혹시 제가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어 들으시다가 시끄러우면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음소거를 해야 되니깐요. 제가 시끄러우면 제가 알아서 끄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려서 어딜 가시려고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그냥 시작할게요. 음. 이게 제게 나와야 되는데. 네. 녹화가 노정자님 걸로 나오네. 잠깐만요. 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을 얘기는 저는 지금도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고 뭐 평범하진 않긴 하지만 직장인인데 작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작가가 되었나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일단 제 소개를 오늘은 뭐 다른 걸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제 소개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사진이죠 이게. 한 35년 뭐 그 정도 된 사진인데 여기 제일 작은 남자아이가 저예요. 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누나가 셋 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이땐 참 귀여웠죠. 근데 왜,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를 이렇게 못되고 못생긴 사람으로 바꿔 놓을 수 있고 한 30년 지나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사진 보시면은 저랑 좀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누나들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저 때보다. 저 때는 좀 못생겼었는데 지금은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점점 망가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이거를 왜 넣었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셔 가지고 지방에 거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누나 셋. 저는 5.1 채널 서라운드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35년 전부터. 이때 그 기술을 제가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할머니서부터 엄마 얘기하고 누나들 얘기하고 진짜 앞뒤로 아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되게 말을 조심하고 '아 다른 애들은 다 욕을 해도 나는 욕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나는 고막이 터질 것 같구나.' 그래서 정말 욕 한 번도 안 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한 번, 지금도 이제 욕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잘못한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귀가 몇 시간 동안 귀막에 고막에서 피 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했었는데 대충 따져 봤더니 한 12 가지 정도 일을 했었더라고요. 과외는 꽤 많이 했습니다. 욕은 모르시는데 다른 건 아시죠? 다른 건 너무 잘 아시죠? 욕이 아니지만 듣는 사람은 욕같이 느끼는 그런 거 잘 아시는 거죠 이제. 뭐 꼭 그걸 해야 하나요? 눈빛 한 번만 딱 째려보면은 그냥 그게 욕처럼 들리는 거죠 뭐. 사셔도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꽤 많이 했는데요. 뭐 과외는 꽤 많이 했어요. 뭐 전과목 과외도 하고 뭐 과외 관련돼서 수학 강사도 하고 웨딩 비디오 촬영을 한 4년 5년 했어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웨딩 주중에 하진 않으니까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그리고 과외하고 주말에는 웨딩 촬영하고 그러다가 또 더 이제 휴학하고 그럴 때는 동사무소 공무원 근로도 했었고 가구 배달 상당히 재밌습니다. 가구 배달이 정말 좋은 게 딱 2 시간 걸리거든요. 가구 딱 실어서 트럭에 실어서 갖다 놓고 설치하고 딱 내려오면 2 시간 걸리는데 정말 심적으로 편한 것 같아요. 힘쓰는 것도 한 30분 정도 힘쓰면 되니까 한 1 시간 반은 힘을 안 쓰니까. 그 몸으로 하는 일들이 사실 재밌습니다, 해 보면은. 근데 머리 써서 하는 일은 힘든 것 같아요. 뭐 일용직도 해 봤고 핸드폰 판매도 해 봤고 가전제품도 판매를 했고 부동산, 사기 부동산 그런 거 있죠. 어느 이제 사기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전화 와 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 땅을 기획 부동산. 거기 중턱에 기획부동산. 있는 땅을 파는데
바로 옆에 온천이 있다고. 이제 개발될 거. 내년에 당장 개발될 거라고. 저거 온천 개발되기만 하면 대박 난다고. 한 10배 이상 오를 거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팔아봤습니다. 그러고 부동산 하면서는 납골 땅도 팔아봤었고, 전원주택도 팔아보고, 오피스텔도 팔아보고, 대부분 두타, 동대문 두타도 팔아봤었고요. 그 11층인가 12층 제일 꼭대기층에 리모델링 할 때 그때 리모델링 하고 그때 분양 해봤었고, 뭐 편의점 알바는 많이 했었고, 뭐 밤공장 이런 것도 해봤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돈을 벌고 싶어서 그냥 그런 게 있어. 좀 강박증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과를 나오면 지금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두 개를 해놨는데, 아, 이제 소리가 들리네요. 저쪽에서 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둘까요, 오늘은? 어차피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아, 인터넷이 여기가 끊겼어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그래서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연결이 됐네요.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졸업할 때까지, 자, 지금 저기 써놓은 거 보시면 한 12가지 정도를 제가 해놨죠. 이제 컴퓨터가 됐네요. 인터넷이 끊겼었나 봐요. 금방 들어갈게요. 노정현 씨,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가 웃긴 거예요? 쓰러지시네, 쓰러지셔. 아, 들어왔다. 자, 이제 다시 합시다. 하던 거 마저 합시다. 그냥 강의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거나 해야 될까 봐요. 자, 이제 보이시죠? 목소리 들리시죠? 네. 아, 아우, 난리네요, 난리. 제가 이거를 하고 열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 예, 예.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회사를 들어갔고요. 이 중간에 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아까 전에 이 사기 부동산을 하면서 사기를 꽤 많이 당했어요. 사기도 아니죠. 빚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빚이 한 5천만 원 정도 생겼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해결은 됐고요. 아, 전체 음소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음소거 어디 갔냐?
그냥 알아서 음소거 해주세요. 오늘 엉망이네요. 아, 왜 이러지 오늘? 컴퓨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회사를 들어갔고, 첫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계속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해왔어요. 저는 이 선스타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인도에 갔습니다. 어떻게 운때가 또 맞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인도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장기 출장을 만들고 뭐 그런 경우가 겹쳐서 처음에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되게 놀라운 게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인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소희 강사님이 여기 왜 들어오셨지?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지? 제가 여기 열차가 이게 서 있는 열차가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열차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갑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가고 뒤에서 누가 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고요. 그리고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가는 버스 보면은 버스 위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매달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열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러고 이렇게 열차가 쭉 지나가는 거 보고서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탄두리 치킨이라고 한국에서 황상현 작가님 언제 들으셨어요? 탄두리 치킨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인도 음식 중에 하나. 에이, 황 작가님 뭐 지금 모자 쓴다고 뭐 사람 달라지겠어요? 모자 쓰시나 벗으시나 처음부터 쓰고 들어오시던가. 탄두리 치킨이라고,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이거 괜찮고, 이거는 지금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버터난일 거예요. 버터 치킨. 버터 치킨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 음식점 가시면은 버터 치킨이라는 그 카레 같은 거거든요. 근데 버터 치킨 상당히 맛있어요. 한국 사람 입맛에 제일 잘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걸 로띠하고 란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인도 음식점 가시면은 버터 난이라는 걸 시키세요. 아니면은 갈릭 난. 노점장님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아주 웃으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시네. 그 난 종류도 많고 그 로띠 종류도 많은데 버터 난이나 갈릭 난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는 원래 기본적으로 줘요. 인도 음식점에서는 항상. 이거는 이제 제가 29살 때, 28살, 29살 때 인도에 처음 가서, 얘네들은 참 신기한 게 숟가락을 갖고 오라 그러면 숟가락 갖고 안 가죠. 숟가락이나 포크 갖고 오라 그러면 일부러 안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은 거의 이렇게, 음식점에는 숟가락이 있지만 내 거는 꼭 안 챙겨오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얘가 정말 잘생겼어요. 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성격이 개 같아가지고 맨날 술 먹고 난리치고. 근데 잘생긴 애들은 정말 잘생겼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대 때는. 그리고 빨간 바나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빨간 바나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 백화점에서 좀 팔긴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빨간 바나나가 있습니다.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빨간 바나나는 뭐냐면 좀 두꺼워요. 두껍고 좀 딱딱하고. 산 바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에서 똑같이 자라는 노란 바나나 이런 건 아니고 산속에서 자라는 종류가 이렇게 빨간 바나나입니다. 근데 안에는 똑같아요. 안에는 똑같이 예쁘게 생겼고 더 맛있어요.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인도의 세차장, 이런 식으로 세차를 하더라고요. 차 하고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한 4명, 5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하나에 올라타고 이러고 다. 그 잘 아시겠지만 뭐 릭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족들끼리 같이 놀러 간다 그러면 애 셋 오토바이 하나에 태우고 부모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차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있죠? 그 네모난 박스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나온 거. 그런 차 정도의 사이즈인데, 레이. 레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애들이 한 열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어, 유치원 버스 같더라고요.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작은 차 타고서 그렇게 다닙니다. 인도에 가면 좀 신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음, 채팅창이 어디 갔지? 그리고 뭐 인도에 가면 코끼리 볼 수 있냐고 그러는데, 코끼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이 말이 끊는 마차 같은 거 다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오늘 채팅 제일 많네요.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날이네요.
강의는 하지 말고 이런 거나 해야겠어요. 이런 게 더 재밌나 봐요. 그러고 이 옆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살던 그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찍은 장면인데, 쓰레기장이 따로 없고 그냥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싶은 데다 버려요. 내가 버리는 곳이 곧 쓰레기장이다. 여기서 버려요. 그래서 저도 옥상에서 막 쓰레기 던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던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소도 와서 먹고 돼지도 와서 먹고 양도 같이 와서 먹고 인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와서 그냥 먹죠. 그래서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 밖으로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때가 제가 2010년도까지 인도에 생활했으니까 지금 한 10년 지나서 지금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인도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고, 저는 이제 해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갔는지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한 1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 열 몇 번 갔었고요. 인도는 주재원 생활을 2번 했으니까 한 4년 반 동안 갔었고,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도 한 열 몇 번 갔었고, 홍콩도 몇 번 갔었고, 대만도 몇 번 갔었고, 두바이도 한 3번 갔었고, 터키도 한 3번 갔었고, 프랑스 한 3번, 독일 3번, 체코는 신혼여행 또 갔었고, 멕시코 한 번 가고, 미국도 한 3-4번 갔었고, 아무튼 대충 이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음, 제일 많이 갔던 데는 중국은 2달에 한 번씩 갔으니까. 뭐 인도야 뭐 거의 살았으니까 그렇고. 아, 태국을 정말 많이 갔죠. 태국 경유 해가지고 경유,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인도나 좀 멀리 떨어진데 인도 이상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스탑오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티켓이 어떻게 끝나면 신혼여행 때도 그렇게 끊었는데, 홍콩 경유를 해서 홍콩에 아침에 떨어진 다음에 그날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돈을 내지 않고도 하루 종일 그냥 홍콩에 머물렀다가 그날 밤에 태국 가서 뭐 했냐고요? 해외 나가서 뭐 하세요? 아니, 해외 나가서 뭐 하세요? 해외 나가서 뭐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 때도 홍콩에 그렇게 하루 종일 머물렀고, 뭐, 어,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태국 비행기나 이런 데 가서 태국에서 뭐 아침에 떨어져서 낮에 떨어지죠. 낮에 떨어져서 보통 밤 비행기 타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간. 그러면 티켓 하나 가지고 2나라를 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질문 여기 채팅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본 걸로 할게요. 밤에는 스탑오버가 밤에 하면은 저, 저 숙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탑오버는 밤에는 잘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회사 돈으로 안 해주니까. 낮 동안에 거기 머무르는 거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신경 안 쓰는데 밤에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떠드는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좀 제대로 된 얘기를 잠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한 10년 넘게 평범한 진짜 회사 일만 하고 해외 관련된 일을 하고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영업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39살 때죠. 39살 때, 내가 그러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 이건 웃긴 얘기가 아닌데. 자,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꿈은 딱 2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임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해외 영업을 했으니까 무역회사를 차려서 물건을 해외로 들여서 팔든지 먹방을 하라고요. 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든지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멘붕이 왔었죠. 뭘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임원 될 것 같지는 않고 임원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그래도 어렸을 때는 더 좋은데 계속 그렇게 가면서 지금까지 한 7개, 8개의 회사제인데 임원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임원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임원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나와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은님 1,000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채팅을 좀 보면 좋겠다. 궁금하다. 지금 저한테 뭐 1,000원 이거 싸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줌에도 돈 싸주고 그런 거 있어요. 풍선 싸주고 그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어느 책을 보니까 책을 1,000권, 3,000권을 읽으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써 있는 글이 있었어요. 책 하나 보니까. 근데 나는 3,000권은 못 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한 1년에 한 100권씩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3년 지나면 한 300권, 한 5년 지나면 500권 정도 읽을 텐데,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책을 하나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두려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라든지, 강사라든지, 작가라든지, 사업가, 스마트 스토어. 여기 이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고,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뭐 똑같죠.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그 육아맘이든지 그냥 원래 자기가 삶만 살던 사람은 이런 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는 어떤 성공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고 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공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에서 저는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던, 사실 두 가지의 선택지도 아니죠. 아예 선택지가 없는 거에서 지금은 선택지가 상당히 많아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걸어왔냐라고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저는 행동을 하나 했죠. 독서라는 행동을 하나 했었죠. 이때는 꿈도 없었고 뭐 이뤄낸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 하나만 읽었을 뿐이죠. 근데 2016년도에 읽었던 책이 어느 순간에 100권이 된 거죠.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읽었죠. 짜투리 시간이 5분 이상 있으면은 화장실, 제 자리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읽었죠. 처음에 읽을 때는. 그리고 보통 책 한 권 읽을 때 6시간, 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다들 그러실 거예요. 책 한 권 읽는데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 정도 걸렸으니까 책 한 권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럼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다. 그러려면 짜투리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는 꿈도 없었고 뭐 이뤄낸 성과도 없었고, 그래서 2016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00권, 한 150권, 2017년 한 중반까지 해서 한 150권 읽고 났더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별로 안 좋은 책도 상당히 많아요. 저 정도 책은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엉망인 책도 출판이 되는 거야?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책을 써볼까라는 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뭐라도 조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8년도에 넘어와서 이제 독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벌써 1년에 2016년도에 100권 읽었고 2017년도에 또 100권 읽어서 200권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도 바뀌고 좀 말도 좀 바뀌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바뀌더라고요. 관계도, 생각과 말이 바뀌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도 좀 바뀌고요. 그리고 2018년도 초에 아는 선배 와이프분이 그 전문 스피치 강사님이셨어요. 저랑 지금까지도 연락하시고 저도 계속 스승으로 모시는 정문희 강사님이신데, 처음에 몰랐죠. 그 선배 와이프가 그 스피치 강사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스피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보시면 독서는 2016년도서부터 했고, 그러다 보니 생각과 말이, 여기 있죠. 생각과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고 행동에서 스피치 강의를 듣는 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2018년도 4월부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따르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다 서평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썼냐면은 2016년도, 17년도에 읽었던 책이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책은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으려고 그러는데 두 번 동안 읽었던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읽으려고 그래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게 출발이었고, 그러다 보니 강의에도 좀 관심이 생기는 거죠. 강사님한테 맨날 트레이닝 받고 스피치에 대해서 배우고 하다 보니 2018년도 8월 달인가 9월 달에 강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강사님, 저 강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강사님이 뭐 할 줄 아세요? 강의 뭐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주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개발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했어요. 그게 2018년 11월 달. 블로그 수익이 되는, 돈 되는 블로그 강의. 그런 거를 런칭을 했었죠. 그래서 독서 작가라는 꿈이 생기면서 2018년도에 초고를 썼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에 작가라는 꿈이 생기고서 2018년도 10월 달부터 11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초고를 썼습니다. 한 300페이지 분량을 초고를 쓰고, 강사는 좀 쉬웠어요.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는 2018년도 8월 달 정도였는데, 첫 강의를 한 게 2018년도 11월 달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행동만 해서는 잘 안 바뀌는 거죠. 인생이 잘 안 바뀌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나 뭐 하고 싶다. 꿈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아,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이런 사람 돼보고 싶다. 이게 꿈이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나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러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는 강사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블로그에다가 저 강의합니다 하고 올려서 그냥 내일 당장 하시면 돼요. 강의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 되는 건 쉬워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책 쓰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2018년, 17년도에 꿈이 작게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1년 걸린 거죠. 1년 넘게 걸린 거죠. 한 1년 반 됐더니 1년 한 몇 개월 되니까 초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나온 거는 2019년도 10월 달, 11월 달 그 정도에 나왔어요. 작가가 되는 데는 2년 걸리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꿈이 있다면 쉬운 꿈은 금방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강의하는 거, 뭐 모임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몇 개월 있다 하면 되는 거죠. 요즘에 강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임 만드는 사람들 많고. 근데 조금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작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건 어려운 거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결코 안 되는 거 아니죠. 샬랄라님도 지금 이렇게 계신데 샬랄라님도 지금 책 원고 다 써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책이 나올 거거든요. 꿈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독서를 하다 보니 나에게 작은 꿈이 생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언제 나올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하나하나 쫓아가다 보니 성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2019년도에 보시면은 이때는 회사에 다시 들어갔었어요. 아, 그러니까 회사는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였냐면 아는 형이 지인이 하는 회사라서 그 형하고 약속한 게 온라인 이런 거는 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동안 끊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끊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거는 그래도 독서는 계속 했었고 뭐 생각 말 이거는 이제 작년 전부터 이렇게 넘어온 거죠. 2016년, 18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글쓰기는 2018년부터 넘어온 거고 2019년도에 또 온라인 모임 저는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꿈은 이때는 아예 그 형의 회사의 파트너 임원급이 되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래저래 잘 안 돼 가지고 그냥 다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지금 이제 다른 회사에 또 다니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래서 별로 꿈이 별로 없었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의 몇 번 하고 책은 원래 이미 초고를 써 놨으니까 그냥 아무튼 작가가 됐어요, 책이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2020 년도가 됐을 때 '유명 작가가 돼야겠다. 경제적 자유가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거죠. 독서하고 생각하고 강의하고 글쓰기. 왜냐면 꾸준히 한 거죠. 한 번 시작한 일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해온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독서하는 거 1 년에 100권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 년도에 2017 년도에 정말 누구보다 힘들게 해서 2년 동안 100권 100 권을 채우고 났더니 2018 년도에 300권 읽었고요. 지금 2019 년도에도 몇백 권 읽었고 2020 년도까지 해서 한 1000권 읽었어요.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어렵죠. 한 1 년, 2년 당연히 어렵죠. 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18 년도서 3년 동안 글을 꾸준히 써 왔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당연히 어렵지 않죠. 4년 동안 해 왔으니까. 강의하는 거 지금 강의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강의만 하면 웃어서 그렇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웃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해 왔던 건 그냥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냥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되고 2020 년도에 추가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꿈에 경제적 자유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2011 년도서부터는 아 이 이 11월 달부터는 주식 공부도 시작했고 지금 그래도 주식책을 몇 개째 읽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웃기고 얘기를 해도 웃기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래서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 어 이제 1월 3 개월 딱 된 거죠. 3 개월에서 수익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한 2 0 0만 원 정도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은 한 40% 정도 났어요. 장이 워낙 좋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또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강의라는 성과가 나왔고 작가라는 성과가 나왔고 주식이라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엔 대박 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처음에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하다 보면은 좀 잘하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보면 어떤 꿈이라는 게 하나하나 생기고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성과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강의하지 말고 이런 거나 해야겠어요. 이런 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식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전 페이지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독서라는 게 어떻게 작가를 만들었나.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읽는 거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책을 1 년, 2년 읽다 보니까 작가라는 꿈이 생겼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독서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꿈이 생기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독서라는 걸 했는데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글들을 잘 모아다가 내 책에 쓸 것인가. 그러면 독서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 책에 인용할 문장을 찾으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읽었어요. 그냥 책을 첫 페이지서부터 쭉 넘어가면서 읽는 게 아니고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목차는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고 내가 만약에 이런 책을 쓴다 그러면 이런 목차로 써야겠구나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문단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뭐 이런 거 책의 구성에 대한 거 그리고 문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작가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읽는 게 아니고 분석하게 되는 거죠. 책들을 계속. 그러면서 책에 대한 지식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 연습을 또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글 쓰는 연습도 매일매일 해 봐야 되고 이렇게 쓰면은 더 나을지 조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문장의 길이는 얼마나 돼야 되고 주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두괄식이 난지 미괄식이 난지 이런 걸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써 보는 거죠. 목차도 잡아 보고 그리고 출판 업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지금 출판 업계가 어떻고 어느 출판사가 잘 나가고 있고 거기 연락처는 어떻게 하고 투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고 하필 출판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출판 업계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죠. 내가 작가가 되려면 누군가한테 원고를 보내야 되니까 원고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고 하나도 모르는 거죠 처음에는. 독서만 할 때. 하지만 제가 꿈이라는 작가라는 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작가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방법을 계속 알아보고 책 읽을 때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출판을 공부하는 것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이미 내가 작가가 될 역량보다 엄청난 거를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초고를 딱 끝냈을 때 책을 읽은 게 400권, 400 몇십 권 됐을 거예요. 2018년도 말까지 딱 500권을 채웠으니까 한 1월 달까지는 한 450권 뭐 그 정도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글을 쓴 것도 서평이 거의 한 100개 정도 되고, 글까지 다 하면은 무조건 100가 안 되죠. 어느 정도 글이 원고가 돼 있어야지. 또 돈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그래서 글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됐고, 출판 업계에 대해서 출판 관련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일부러 출판을 어떻게 하는 건지,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누려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잘할 필요도 없고 뭐 엄청난 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행동은, 처음의 행동은 관심 유발이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그러면은 어떠한 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꿈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잘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법을 찾아서 계속 열심히 하고 점점 더 내 스킬을 쌓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어떤 일도 쉽게 돼본 적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능력이 내가 원하는 성과보다 훨씬 더 넘쳐 흐르면은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처럼 뭐 운이 좋고 절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말 인생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것보다 작은 성과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이걸 책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결국 책 속에서도 배우고 이 책 속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을 해 봤는데, 행동하는 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루틴이 돼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성공을 해야 되고, 이런 행동에 대한 거는 습관책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러고 꿈을 가져라. 꿈을 열망해라. 이런 책들도 많이 있죠.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술사, 보물지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많이 있겠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글쓰기면 글쓰기 책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하는 법 이런 거를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꿈을 어떻게 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꿈꾸는 다락방 뭐 절대법 시크릿 뭐 이런 책을 보면서 마음으로만 원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이루어져?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난 1년 동안 완전 열심히 생각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거는 꿈을 가지라는 얘기만 해 주는 거거든요. 꿈을 갖는다고 당연히 안 이루어지죠. 처음에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책을 통해서 습관을 들인 다음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지 시크릿 같은 뭐 절대 법칙 이런 책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그걸 생생히 그린 다음에, 그러면 이 생생히 그린 걸 바탕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럼 노력 관련된 책을 또 읽어야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럼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읽고 여기에 보면 한 8가지 법칙이 나와요.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낸 다음에 그것보다 또다시 높은
목적을 정하고 그걸 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루어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책에서는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책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책에서 하나만 배워도 제대로 배운 거죠. 책들이 하는 얘기가 각기 다른 이유는 인생의 모든 법칙을 한 책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자기가 배울 것들만 배워서 인생의 법칙을 전반적으로 쭉 안 다음에 이런 방식 나만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내서 딱 한 번의 성공을 겪어 놓으면은 그다음번에 두 번째 성공, 그다음번에 세 번째 성공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각 단계별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도 많이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딱 한 번만 해 보시면 돼요. 한 1 년, 2년 동안 1 년, 2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1 년, 2년 금방 갑니다 정말. 어차피 내가 잠만 자도 1 년은 그냥 넘어가죠. 오늘 오늘도 많이 주무시는 분 있으시죠 이쪽에. 이 중에 있으시죠 이쪽에. 금방 갑니다. 진짜 1 년만 딱 맘먹고 목표를 딱 하나만 정해서 하나의 성공만 경험하시면은 그 후에는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죠.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꿈은 꿔야 됩니다. 꿈은 잘 때만 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동안 꿈을 꿔 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방법을 못 찾는다면 아 녹화를 또 안 했네요,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하죠. 방법들을 모르겠으면 책에서 찾으세요. 책마다 가르쳐 주는 방식이 다 틀려요. 다르죠. 그 다른 방식들에서 하나하나씩 배워서 내가 꿈을 처음에 행동했던 거에서 꿈으로 만들고 그 꿈을 책에서 가르쳐 준 방식대로 하나하나씩 해 보면서 이루어 가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뭐 작가 되기 그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미친 듯이 3 년 동안만 책 몇백 권만 읽어 보고 글 몇백 개 써 보고 그러면 됩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당장 내가 1억 벌겠다 이런 건 어렵죠. 이런 것도 3년 동안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든지 3년 동안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면 웬만한 건 다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의 경험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전에 '꿈을 꾸자. 잘 때 꾸지 말고 한 1년 동안만 꿈을 꿔 보자.'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 주시고요. 제가 원래 녹화를 못 했 녹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컴퓨터가 인터넷이 끊겨서 녹화가 끊겼네요. 잘 때 잘 때 꿈 꿔도 되는데 제 꿈은 꾸지 마세요. 아 효실님 애들 재우고 왔구나. 황제까지 꿈꾸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녹화를 녹화를 처음에만 하고 중간에 끊겨서 이혜정님 오늘 술 드셨어요? 갑자기 황 작가님 꿈꾸면. 아 박사님 대표님하고 2018 년도 4월 달에 제가 블로그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여기 있죠. 2018 년도 4 월에 블로그를 글쓰기를 이제 블로그에다 시작을 했는데 어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블로그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세인 대표님 블로그를 보고서 어 확 박세인 대표님이 제 책 출판사 대표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박세인 대표님 그 블로그 글을 보면서 '와 이분 글 진짜 잘 쓴다.' 그리고 직업도 되게 많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죠. 그래서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강의하신다고 공지가 떴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강의하시는데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박세인 대표님 보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인사드리고 두 번째 또 있다 보니까 두 번째 강의가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가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전에 봤었죠. 그래서 박세인 대표님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단톡방을 운영하셨거든요, 카카오 단톡방을. 그래서 그때 이제 친해져서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에 박세인 대표님한테 저 책을 쓰려고 그런다고, 원고를 이제 지금부터 쓰려고 그런다고 했더니 박세인 대표님이 자기랑 계약하자고, 그냥 글은 그때 하나도 안 썼죠. 그냥 글 쓴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커피서님 블로그 글 쓰시는 건 자기가 아니까,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아니까 자기가 출판하겠다고, 그냥 자기랑 계약하자 그래서 원고 쓰기 전에 일단 얘기를 다 끝냈어요. 끝내놓고 저는 이제 원고를 10월 달부터 써서 11월 달에 원고가 끝났고, 당연히 이제 원고는 박세인 대표님한테만 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이 제 책을 출판하게 됐고, 그거 말고도 스마트 스토어도 박세인 대표님하고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거 말고 박세인 대표님이 하는 온라인, 아니, 독서 모임, 수요 배나체랑 콜라보하는 그런 독서 모임도 제가 운영을 했었고, 또 다른 독서 모임도 제가 운영을 했었고, 뭐 이것저것 같이 하게 됐죠, 그때부터.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박세현 대표님하고 김미경 강사님하고 아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 질문 하라 그랬더니 박세현 대표님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저한테는 관심 없고 박세현 대표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없죠? 아, 박세현 대표님 팬이면은 얼마 전에 부천에 사무실 열었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부천 오실 일 있으면 그쪽에 제가 전화번호를 드려도 되나? 아무튼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부천에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가도 되냐고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그분은 워낙 여기저기 출장도 많고 그러셔가지고 자리에 그렇게 자주 안 계실 것 같아요. 첫 책이요? 첫 책 어떤 거 읽었냐고요? 별로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기적의 48분 독서법이라는 김병환 작가님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회사 때려치고 도서관에서 3,000권 읽고서 작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때는 그 책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쓴 책들을 다 안 좋아해요. 뭐 무슨 퀀텀 독서법 그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독서법 책들이 있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분 책은. 저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베스트 책 5권. 어, 베스트 책 5권이라고는 하기 힘들고, 여기 보시면 글쎄요. 그렇게 요즘에 계속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일단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책 질문 말고 다른 것도 하셔도 돼요. 한은지님 뭐 물어보셨어요? 아무튼 1만 시간의 재발견하고, 그다음에 어, 빅히스토리. 이 책 되게 좋아해요. 빅히스토리. 이 책도 되게 좋고, 그리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걸 하실 때가 제일 좋냐고요? 질문을 잘 못 봤어요. 제가 베스트 책들은, 말그릇이라는 책도 되게 좋아해요. 인도는 출장으로 간 거라서 혼자 갔죠. 그리고 인도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 나갔었고, 결혼하고 나서 또 한 번 나가서, 둘 다 근데 혼자 갔어요. 회사에서 가족 지원이 안 되는 곳이라서. 딱히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만할까요? 시간도 늦었고 머리가 점점 이렇게 젖어 가지고 왜 이렇게 덥죠 오늘? 아 책이요? 그 종류별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워낙 많아서 만약에 행복에 관련된 걸 좀 궁금하시면 행복을 풀다라는 책이 있고요.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빅히스토리. 그리고 예술가의 워크숍.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 팀쿡. 그리고 정리하는 뇌라는 내가 책 중엔 정리하는 뇌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추천드리고요. 저스티스. 좋은 책은 많이 있죠. 좋은 책은 워낙 많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 많아서 뭐 몇 권을 꼽는다는 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분야별로. 뭐 내각에서 좋은 책, 뭐 노력에 대한 거, 행복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몇 권씩은 뽑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분야에 있는 책 중에 몇 권을 뽑으라고 하면 잘 못 뽑겠더라고요. 하는지 님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진짜로. 종류별로. 아, 그렇지 말고 제가 제가 했던 독서 모임에 있는 책들 보면은 거기 있는 책들이 다 양서들이에요. 작년 제가 그래서 독서 모임 모집하는 글 보면은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리스트를 쭉 적어놨거든요. 1월부터 쭉 적어놨는데 그거 보시면은 거기 있는 책들이 다 양서들이에요. 다 괜찮은 책들이에요. 거기에 한 40권 정도의 책을 적어놨거든요. 그죠, 하는진님? 우리 계속 하면서 1년 동안 했던 책들이 다 읽은 건 아니고 한 40권에서 한 50권 정도 책이 되는데 거기 있는 책들 다 보시면은 주제도 다 있어요. 월별 주제가 다 있어서 그거대로 쭉 보시고 싶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너무 많아서 추천은 힘들 것 같아요. 분야별로. 아, 새롭게 하고 싶은 거요. 이제 성과를 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거의 몇 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성과를 내는 일을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배우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거의 올해에서부터 이제 성과를 내는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서부터는 배우는 것보다는 여태까지 배운 걸 기초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걸 표현하고 성과를 내는 데 집중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 꿈은 제가 여기 안 써놨나? 아, 꿈은 안 써놨구나. 2011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기 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원하시는 분 부반장은 뭐 원하시면 드릴게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질문 없으시죠? 이제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너무 늦었죠? 벌써 11시 다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강의할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 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